며느리가 있으면 편해야 하는데 더 피곤하네. 서연의 손이 멈췄어요. 10년을 듣던 말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시어머니 생신 준비는 일주일 전부터 시작됐어요. 메뉴 짜고, 장 보고, 음식 만들고. 전부 서연 혼자였죠. 서연아, 갈비찜은 제대로 준비했지? 친척들 많이 오는데 실수하면 안 돼. 시어머니 영자가 부엌으로 성큼 들어왔어요. 서연은 냄비를 저으면서 대답했죠. 새벽부터 준비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새벽부터? 그럼 잠은 제대로 잤어. 안 잤어? 조금 자고 일어났어요. 서연은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영자는 냄비 뚜껑을 들쳐서 안을 들여다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죠. 이게 뭐야? 고기가 이렇게 질겨 보이는데 제대로 한 거 맞아? 아직 더 끓여야 합니다. 지금은 좀 질긴 게 정상이에요. 끓이면 뭐해? 고기 선택을 처음부터 잘못했잖아. 어디서 샀길래 이래? 영자는 혀를 차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죠. 다시 만들까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시간이 어디 있어? 손님들 곧 오는데. 그냥 내놔. 망신당하겠네, 정말. 영자가 인상을 쓰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서연은 냄비를 멍하니 바라봤죠. 손에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어젯밤 튀김하다가 기름에 데인 거였죠. 괜찮아. 조금만 더 참자.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남편 태수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준비 다 됐어? 손님들 곧 오는데.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있으면 돼. 엄마 생신인데 실수하지 말고 잘 좀 해. 친척들 전부 오니까 조심해. 태수는 그 말만 던지고 다시 나갔어요. 돕겠다는 말은 없었죠. 서연은 냄비를 저으면서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오후 2시 손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현관에서 인사를 받았죠. 어머, 서연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얼마 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아이고, 손이 왜 이렇게 부었어요? 데인 거 아니에요? 친척 이모가 서연의 손을 잡으면서 자세히 봤어요. 서연은 황급히 손을 뒤로 감추면서 웃었죠. 아닙니다.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며느리가 고생이 정말 많네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연은 다시 주방으로 갔어요. 음식을 쟁반에 담아서 나르고 있는데 신우이 수정이 부엌 문을 열었죠. 올케 언니, 혼자서 다 하시네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끝났어. 그래요? 그럼 저는 손님들이랑 있을게요. 수고하세요. 수정은 환하게 웃으면서 거실로 들어갔어요. 도울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서연은 음식을 계속 나르면서 손님들에게 인사했어요. 와, 음식 진짜 맛있어 보여요. 잘 먹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서연 씨. 손님들은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게 수다를 떨었어요. 서연은 주방과 거실을 쉴 새 없이 오가면서 음식을 계속 내왔죠. 영자가 손님들 앞에서 크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새벽부터 음식 준비했답니다. 고생 좀 시켰죠. 어머, 정말 효부시네요. 요즘 보기 드문 며느리예요. 효부긴요. 며느리가 있으면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네요.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아서. 영자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손님들도 따라서 웃었죠. 서연은 주방에서 그 말을 또렷하게 들었어요. 손에 쥔 접시가 덜덜 떨렸죠. 괜찮아. 참아야 해. 서연은 이를 악물면서 음식을 계속 날랐어요. 수정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귓속말로 말했죠. 요리는 잘하시는데 손님 상대는 서툰가 봐요? 무슨 말이야? 아까 삼촌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하셨잖아요. 삼촌이 서운해 하시던데요. 바빠서 그랬어. 지금 보면 안 돼?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어른들한테는요. 수정은 씩 웃으면서 거실로 돌아갔어요. 서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죠. 저녁이 됐어요. 손님들은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죠. 영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오늘 이렇게 다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한 생일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손님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어요. 영자는 만족스럽게 웃으면서 다시 앉았죠. 한 친척 아주머니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런데 서연 씨는 애는 언제 가질 거예요? 결혼한 지 꽤 됐잖아요. 영자가 재빨리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제 슬슬 애는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집대를 누가 잇겠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손님들은 키득키득 웃었죠. 시어머님 말씀이 맞죠. 빨리 나아야죠. 나이 들면 더 힘들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애 낳기 싫어해서 큰일이에요. 맨날 자기만 생각하니까. 서연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손에 쥔 포크가 휘어질 것 같았죠. 태수가 옆에서 작게 속삭였어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하시는 말씀이야. 예민하게요? 저걸 어떻게 안 예민하게 들어요? 서연은 태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태수는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죠. 영자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서연이는 친정 얘기를 너무 자주 하는 게 문제예요. 시댁에 들어왔으면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맨날 친정, 친정하니까. 맞아요. 시집 온 여자는 이제 시댁 사람이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장구 쳤어요.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주머니에서 폰이 진동했어요. 엄마였어요. 서연은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딸아, 괜찮니? 힘들지 않아? 괜찮아, 엄마. 걱정 마. 힘들면 당장 나와. 네가 남의 집 딸로 그렇게까지 살 필요 없어. 우리 집으로 와. 서연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죠.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얼굴도 퉁퉁 부어 있었고요. 조금만 더 참자. 서연은 찬물로 얼굴을 씻고 밖으로 나왔어요. 거실에서는 케이크를 테이블 가운데 놓고 초에 불을 붙이고 있었어요. 생신 축하합니다. 손님들이 일제히 노래를 불렀어요. 영자가 촛불을 후하고 끄자 박수가 터졌죠. 자, 이제 며느리가 한마디 해야죠. 며느님 나와서 인사해요. 영자가 서연을 손짓으로 불렀어요.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죠. 어머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정말 수고 많았어요. 영자는 만족스럽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죠. 선물 준비했습니다.
어머, 선물까지 준비했어요? 뭔데요? 궁금한데. 영자가 봉투를 받으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손님들도 궁금한 눈으로 바라봤죠. 영자가 봉투를 뜯어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안에서 서류가 나왔죠. 이게 대체 뭐야? 영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미소가 사라졌죠. 서연은 차갑게 미소 지었어요. 이혼 서류입니다.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무거운 정적이 흘렀어요. 60명이 숨소리도 내지 않고 서연을 빤히 바라봤죠. 뭐라고 했어? 영자가 목소리를 떨면서 물었어요. 서연은 테이블에 손을 짚으면서 또박또박 말했죠. 들으신 대로입니다. 이혼 서류요. 미쳤니? 지금 이 자리가 어디라고 이런 짓을 해? 영자가 고함을 질렀어요. 서연은 담담하게 웃었죠. 어머님 생신 자리잖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태수가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당신한테 할 말은 없어. 어차피 당신은 엄마 편이잖아. 서연은 태수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태수는 입을 벙긋거리면서 말을 잇지 못했죠. 수정이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올케 언니, 농담이시죠? 설마 진짜로 그러시는 건 아니고? 진짜야. 10년 참았는데 이제 끝내려고. 서연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담담했어요. 수정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죠. 영자가 서류를 움켜쥐면서 찢으려고 했어요. 서연이 재빨리 손을 잡았죠. 찢어봤자 소용없습니다. 법원에 이미 접수했거든요. 복사본도 여러 장 있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영자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저게 무슨 짓이야? 생신날에? 생신날에 이혼 서류라니.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 며느리가 완전히 돌았네. 정말 버릇이 없어. 서연은 천천히 손님들을 둘러봤어요. 10년입니다. 제가 이 집 며느리로 산 게요. 서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꼼짝없이 움직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며느리 도리지. 당연한 거 아니야. 영자가 목청껏 소리쳤어요. 서연은 비웃듯이 웃었죠. 도리요? 그럼 며느리를 사람으로 대접하는 건 시어머니 도리 아닙니까? 뭐라고 지금? 아까 뭐라고 하셨죠? 며느리가 있으면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요? 서연은 영자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10년 동안 어머님한테 편한 존재였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하녀였죠. 이 버릇 없는 것이. 영자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서연은 전혀 피하지 않았죠. 때리세요. 손님들 앞에서요. 그럼 다들 제대로 알겠죠. 어머님이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영자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손님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태수가 급하게 서연의 팔을 움켜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러지 말자.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이제 와서 미안? 그 한마디로 전부 끝낼 생각이야? 서연은 팔을 확 뿌리쳤어요. 당신은 단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어. 엄마가 날 무시할 때, 동생이 날 비웃을 때, 당신은 그냥 가만히 봤잖아. 그게 아니라 상황이긴 뭐가 상황이야.
당신은 방관자였어. 아니지, 공범이었지.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태수는 고개를 푹 숙였죠. 한 친척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서연 씨, 일단 진정하고 차분하게 얘기해봐요. 가족끼리인데. 가족이요? 서연은 그 친척을 똑바로 봤어요. 이모, 아까 주방에서 절 보셨죠? 손대인 거. 새벽부터 혼자 음식 준비하는 거. 그건 봤는데 바빠 보여서. 그럼 왜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가족이라면서요. 친척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은 다른 손님들을 천천히 둘러봤죠. 다들 가족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한테 진짜 가족처럼 대해준 사람은 이 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정말 아니지. 생신날에 수정이 얼굴을 붉히면서 소리쳤어요. 서연은 수정을 차갑게 봤죠. 당신은 입 다물어. 듣기 싫으니까. 올케 언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 요리보다 손님 상대가 더 어렵다고? 그럼 당신이 요리해봐. 60명 음식 혼자서 준비해봐. 수정은 입을 꾹 다물었어요. 서연은 냉정하게 계속 말했죠. 당신은 단 한 번도 날 도와준 적 없어. 그냥 옆에서 비웃기만 했지. 취직은 언제 하냐고, 집에만 처박혀 있냐고. 그건 걱정해서 한 말이고. 입 닥쳐.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의 참견이야?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수정은 뒤로 휘청거리면서 물러섰죠. 영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소리쳤어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이제 됐니? 미안요. 그 한마디면 다 끝입니까? 서연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러고 미안 한마디면 전부 끝나는 겁니까? 그럼 대체 뭘 원하는데? 원하는 거요? 서연은 이혼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집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태수가 황급히 부축했죠.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영자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망신이야. 완전히 망신당했어. 내 생일날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서연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저 이제 갑니다. 음식은 전부 준비됐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어딜 가? 당장 서. 태수가 문 앞을 막아섰어요. 서연은 태수를 힘껏 밀쳤죠. 비켜. 더 이상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 서연아, 제발. 태수가 애타게 불렀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죠. 밖은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끝났다. 드디어. 서연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끝이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서연은 차에 올라탔어요. 핸들을 꽉 쥐고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죠. 폰이 울렸어요. 태수였어요. 서연은 화면을 보기만 하고 받지 않았죠. 폰이 계속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서연은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폰을 아예 꺼버렸어요. 나도 이제 안 참아. 두고 봐. 서연은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출발했죠. 집안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어요.
손님들은 여기저기 모여서 수군거렸고 영자는 소파에 앉아서 울고 있었죠.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태수가 영자 옆에 앉아서 달랬어요. 하지만 영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계속 울었죠. 수정이 당황한 얼굴로 손님들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일로 불편하게 해드려서 괜찮아요. 근데 며느리가 왜 갑자기 저러는 걸까요? 한 친척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정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입만 벙긋거렸죠. 다른 친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며느리 혼자 준비하는 거 보면서 저도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도요.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며느리 혼자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말을 못 꺼냈죠. 맞아요. 손도 심하게 데었던데 계속 일만 시키시더라고요. 좀 심하다 싶었어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속마음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죠.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알아서 잘하니까요. 어머님, 아까 손님들 앞에서도 며느리 계속 면박 주셨잖아요. 그건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이었어요. 농담치고는 며느리 표정이 정말 안 좋았는데요. 저 멀리서도 보였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영자는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죠. 태수가 황급히 나섰어요. 다들 오해하시는 겁니다. 서연이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요. 원래 성격이 그래요. 예민해서요? 10년을 참고 참았던 사람이 예민해서 한순간에 폭발한 겁니까? 한 친척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태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손님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저희도 가야 할 것 같네요. 분위기가 이러니까. 손님들이 가방을 챙기면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영자는 급하게 일어나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했죠. 아니, 잠깐만요. 오해세요. 정말 오해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10분도 안 돼서 집이 텅 비었죠.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아서 화를 냈어요. 저 버릇 없는 것이 나를 이렇게 망신시키다니. 태수가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서연이 찾아야죠. 어디 갔는지 알아봐야 해요. 찾아서 뭐해? 저런 것을. 영자가 소리쳤어요. 수정이 거들었죠. 엄마 말이 맞아요. 올케 언니 완전히 선 넘었어요. 생신날에 이혼 서류라니 말이 돼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하는 게 어딨어. 영자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쿠션을 집어던졌어요. 태수는 폰을 꺼내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죠. 폰을 꺼놨나 봐요. 그럼 찾아가. 친정으로 갔을 거 아니야. 지금 가봤자 장모님이 문도 안 열어줄 거예요. 맨날 서연이 편만 드시는데. 태수는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영자는 벌떡 일어나서 거실을 왔다 갔다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며느리를 며느리답게 대했을 뿐인데. 맞아요, 엄마. 올케 언니가 오버하는 거예요. 수정이 맞장구 쳤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저래. 권리만 주장하지 의무는 안 하려고 해. 영자는 계속 화를 냈어요. 서연은 친정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천천히 내려서 현관문을 두드렸죠. 누구세요? 엄마 정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야. 서연이.
문이 벌컥 열렸어요. 정자가 서연을 와락 끌어안았죠. 딸아, 왔구나. 무슨 일이야? 엄마, 나왔어. 서연은 엄마 품에서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자는 딸의 등을 계속 토닥여줬죠. 많이 힘들었지? 잘 왔어. 너무 힘들었어, 엄마. 정말 너무. 이제 괜찮아. 여기서는 편하게 있어. 아무 생각 말고. 두 사람은 현관에서 한참을 꼭 안고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정자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마셔봐. 진정하고. 고마워, 엄마. 서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오늘 이혼 서류 줬어. 시어머니 생신날에. 그래, 정말 잘했다. 장하다, 우리 딸. 정자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10년 참은 거 정말 대단해. 엄마 같으면 절대 못 참았을 거야. 서연은 눈물을 또 흘렸어요. 정자는 손수건으로 딸의 눈물을 닦아줬죠. 이제 그 집 며느리 아니야. 내 딸이야. 한서연이야. 서연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 여기 좀 있어도 돼? 당연하지. 네 집인데 무슨 소리야. 원래부터 네 방 그대로 있어. 정자는 서연을 다시 꽉 안아줬어요. 이제 편하게 살자. 아무 눈치 안 보고. 알았지? 두 사람은 한참을 꼭 안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전화를 걸었어요. 친척들한테요. 여보세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며느리가 요즘 정신이 이상해졌나 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저래요. 영자는 자기 정당화를 늘어놓았어요.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하게도. 친척은 애매하게 대답만 했어요. 영자는 전화를 끊고 다음 사람에게 또 전화를 걸었죠. 수정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친척들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입장 설명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나쁜 사람 되잖아. 잘하셨어요. 올케 언니 완전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게 해야 해요. 수정이 맞장구 쳤어요. 태수는 방에서 나와서 그 모습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지금 그러시면 더 안 좋아 보여요. 뭐가 안 좋아?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영자는 태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는 한숨을 쉬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친정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정자가 아침을 정성껏 차려줬죠. 많이 먹어. 기운 차려야지. 잘 먹을게. 엄마가 해준 밥이 너무 그리웠어. 서연은 밥을 한 숟가락 뜨면서 눈물이 났어요. 정자는 딸의 등을 토닥여줬죠. 울지 마. 이제 다 끝난 거야. 서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태수였죠. 서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받아. 할 말은 확실하게 해야지. 정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받았죠. 뭐야? 왜 전화통 불나게 연락하는 거야? 서연아, 지금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명령해? 무슨 자격이긴. 나 네 남편이야. 태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연은 차갑게 웃었죠. 남편? 남편이 제 역할을 한 번이라도 했어? 야, 지금 장난해? 어제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장난이 아니야. 진심이었어.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너는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어. 어머니가 날 무시할 때도, 수정이가 날 비웃을 때도 너는 그냥 옆에서 가만히 봤잖아. 그게 내가 뭘 어떻게 해. 엄마랑 너 사이에서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힘들었다고? 나보다 더 힘들었어? 서연은 비웃었어요. 너는 공범이었어. 아니지. 어머니보다 더 나빠. 남편이면서 아내를 지켜주지 않았으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데? 이혼 서류에 서명해. 그게 마지막으로 네가 할 일이야. 이혼은 절대 안 돼.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는데. 부모님? 웃기지 마. 네 엄마가 뭐라 하든 이제 내 알바 아니야. 서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괜찮니? 괜찮아, 엄마. 오히려 시원해. 서연은 밥을 한 숟가락 더 떴어요. 이제 진짜 더 이상은 못하겠어. 영자의 집은 어수선했어요. 태수가 화난 얼굴로 거실을 왔다 갔다 했죠. 서연이가 뭐래? 영자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태수는 폰을 소파에 집어던졌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래요. 말도 안 통하고. 뭐, 그럴 순 없지. 절대 안 돼. 영자가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그 애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야. 수정이 소파에 앉아서 폰을 보면서 끼어들었어요. 오빠, 언니가 완전히 선 넘은 거 아니야? 누가 보면 시집살이 엄청 하는 줄 알겠어.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거지. 영자가 수정 말에 맞장구 쳤어요. 오냐오냐 했더니 배은망덕하게. 엄마 말이 맞아요. 언니는 고마운 걸 모르나 봐. 수정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폰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손님들 앞에서 저렇게 망신을 주다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요? 태수는 창밖을 보면서 이를 악물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친척들한테 뭐라고 해야 해요? 뭐긴 뭐야. 서연이가 정신병 걸렸다고 하지.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이상해졌다고 둘러대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욕먹잖아. 그래요, 엄마. 그게 좋겠어요.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수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친정으로 찾아가 볼게요. 장모님한테 얘기해 봐야죠. 그래, 가봐. 꼭 데려와야 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는데. 영자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태수는 차를 몰고 서연 친정집 앞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누구세요? 정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 저 태수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돌아가게. 할 말 없어. 장모님, 제발이요. 서연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서 뭐하게? 또 괴롭히게? 정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태수는 짜증이 났죠. 괴롭히다니요. 제가 언제 서연이를 괴롭혔어요? 이게 괴롭히는 게 아니면 뭐야? 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매일 밤 전화해서 울었어. 손도 데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태수는 화가 치밀었어요. 그건 서연이가 예민해서 그런 거예요. 원래 시집살이가 그런 거잖아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정자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시집살이가 당연하다고? 우리 딸을 하녀 부리듯이 해놓고? 하녀라니요. 며느리 역할 한 거잖아요. 태수는 소리쳤어요.
장모님, 서연이가 이상해진 거예요. 요즘 정신 상태가 안 좋아요. 정신 상태가 안 좋은 건 너네 집안이야. 정자는 소리쳤어요. 다시는 우리 딸한테 연락하지 마라. 또 오면 경찰 부를 거야. 인터폰이 뚝 끊겼어요. 태수는 주먹으로 문을 쾅쾅 쳤죠. 장모님, 장모님.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안에서 서연은 엄마를 꽉 안고 있었어요. 엄마 고마워. 엄마 앞에서 부끄럽네. 당연한 거야. 너는 내 딸이잖아. 정자는 서연을 토닥였어요. 이제 저 사람들 생각하지 마. 네 인생 살아야지. 나도 이제 손톱만큼도 미련 없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영자의 집은 여전히 어수선했죠. 친척들한테 전화를 걸어도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왜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영자는 폰을 소파에 던지면서 화를 냈어요. 수정이 거들었죠.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소문 다 퍼졌을 텐데. 창피는 무슨, 잘못한 건 서연이인데. 영자는 발을 동동 굴렀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태수는 거실 테이블에 놓인 이혼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변호사한테서 정식 서류가 도착한 거였죠. 서명 안 할 거예요. 절대로. 태수는 서류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서연이가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서연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니,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었죠. 영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얼굴을 봤어요. 못된 것, 돌아오기만 해봐라. 영자는 중얼거렸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버릇이 없어. 어른 공경을 할 줄 몰라. 그게 문제야. 하지만 아무도 영자의 말에 공감해주지 않았어요. 친척들은 연락을 끊었고 이웃들은 수군거렸죠. 영자의 집은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본인들만 모르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났어요. 서연은 친정에서 완전히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죠. 아침 7시 서연은 부엌에서 토스트를 굽고 있었어요. 정자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죠. 어머, 네가 벌써 일어났네? 엄마도 일찍 일어나셨네. 나 토스트 구우려고 했는데 같이 드실래요? 그래. 엄마 커피 좀 타줘.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엄마, 이렇게 편한 아침은 정말 오랜만이야. 서연은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면서 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아침상 차려야 했거든. 조금만 늦으면 바로 뭐라고 하시고. 정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네 맘대로 살아. 그럴 거야. 서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도착했어요. 서연은 봉투를 뜯었죠. 엄마, 이혼 확정됐어. 진짜? 어디 봐. 정자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완전히 끝났네. 이제 법적으로도 남남이야. 드디어야. 정말 드디어. 서연은 서류를 꽉 껴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죠. 엄마 덕분이야. 엄마 아니었으면 못 버텼어. 무슨 소리야? 네가 용기 낸 거지. 정자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네 인생이야. 그동안 못한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알았지? 알았어. 나 벌써부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뭐부터 할지 고민이야. 서연은 활짝 웃었어요. 그 시각
영자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죠. 태수는 회사, 수정은 친구 만나러 나가고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리모컨을 집어들었지만 텔레비전을 켤 기력도 없었죠. 내가 말년에 이게 무슨 꼴이야. 영자는 천장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며느리가 밥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유난을 떠는지. 하지만 빈집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폰이 울렸어요. 친척 언니였죠. 영자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받았어요. 언니, 오랜만이야. 영자야, 나 바빠서. 용건만 말하고 끊을게. 언니, 잠깐만. 나 억울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억울하긴. 동네방네 다 소문났어. 며느리 괴롭히다가 쫓아냈다고. 언니는 내 말보다 그런 소문을 믿어? 그만해. 창피하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 뚝. 전화가 끊겼어요. 영자는 폰을 바닥에 던졌어요. 다들 말이 안 통해. 내 얘기는 아무도 안 들어줘. 태수는 회사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동료 과장이 문을 두드렸죠. 태수 씨, 잠깐 커피 한 잔 할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야. 나가자. 너 요즘 얼굴 왜 그래? 두 사람은 사무실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이혼했다며? 소문 들었어. 말에 발이 달렸나 보네요. 빨리도 퍼졌네요.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무슨 일이었어? 바람 핀 거야? 아닙니다. 그냥 안 맞았어요. 성격 차이인 거죠. 안 맞긴. 10년을 살았잖아. 과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솔직히 말해봐. 시댁에서 문제 있었던 거 아니야? 태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냥 서연이가 예민했어요. 사소한 것도 못 참고. 사소한 게 뭔데? 어머니가 좀 간섭하시는 편이긴 한데 그 정도는 다 참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데? 과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태수는 대답을 피했죠. 아무튼 제 잘못은 아닙니다. 과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서연은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작은 IT 회사 면접을 봤어요. 서연 씨, 경력 공백이 있네요. 결혼 생활 10년 했습니다. 최근에 이혼했고요. 서연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솔직하시네요. 요즘 업무 환경 적응 가능하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그동안 온라인 강의 들으면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서연은 포트폴리오 파일을 펼쳤어요. 와, 이거 퀄리티 괜찮은데요? 집에서 독학했습니다. 합격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죠. 회사 건물을 나오면서 서연은 정자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진짜? 우리 딸 대단하다. 정자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오늘 저녁은 내가 장 봐서 특별히 요리할게.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까? 좋아. 금방 갈게. 전화를 끊고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죠.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서연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영자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채소를 고르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기 저 사람 봐.
며느리 괴롭히던 그 시어머니. 맞아. 생일날에 이혼 서류 받았다며? 얼마나 괴롭혔으면. 나 같으면 얼굴도 못 들고 다닐 텐데. 아들 평생 끼고 살 것도 아니고 결혼시켰으면 둘이 살게 그냥 좀 두지. 말년에 저게 무슨 꼴이람. 영자는 귀가 따가웠어요. 장바구니를 휙 돌려서 계산대로 갔죠. 4,000원입니다. 계산원도 영자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뭘 봐요? 돈이나 받아요. 영자는 돈을 확 던지듯이 주고 밖으로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아줌마가 말을 걸었어요. 영자 씨,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영자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며느리 어떻게 됐어? 다들 그러던데.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억지 소문을 누가 낸 건지 내가 요즘 곤란해졌어. 오해긴. 생일날 이혼 서류 준 며느리가 어디 있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게 아니라. 괜찮아. 다 알아. 요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줌마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가버렸어요. 영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왜 아무도 내 말은 안 믿어주는 거야?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텅 빈 거실이 영자를 맞이했죠. 소파에 앉아서 영자는 또 혼잣말을 했어요. 내 말은 듣지도 않을 거면서 남의 집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말이 많은 거야. 몰상식한 여편네들 같으니라고. 하지만 그 말에 동의해주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영자의 집은 점점 어두워졌죠. 3개월이 지났어요. 서연은 회사에서 빠르게 인정받고 있었죠. 서연 씨, 잠깐 시간 있어요? 팀장이 회의실로 불렀어요. 서연은 긴장하면서 들어갔죠.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팀장은 서류를 펼쳤어요. 이번 분기 실적 보세요. 서연 씨가 맡은 프로젝트가 목표 달성률 130%예요. 정말요?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대리 승진 추천하려고요. 입사 3개월 만에 이례적이긴 한데 실력이 증명됐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죠. 저녁 퇴근길, 서연은 마트에 들러서 고급 와인 한 병과 치즈를 샀어요. 집에 도착하니 정자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엄마, 오늘 특별한 날이야. 무슨 일인데? 대리 승진한대. 3개월 만에. 진짜? 우리 딸 대단하다. 정자는 앞치마를 벗으면서 딸을 꽉 안아줬어요. 이거 봐. 와인이랑 치즈 샀어. 오늘 축하하자. 그래. 엄마가 스테이크도 구울게. 두 사람은 신나게 저녁 준비를 했어요. 식탁에 앉아서 와인잔을 부딪혔죠. 건배, 건배. 내 딸 최고야.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받쳐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어. 무슨 소리야? 네 실력이지. 정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나저나 10년 전에 이혼했으면 진작 이렇게 됐을 텐데. 맞아. 그냥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봐. 두 사람은 웃으면서 와인을 마셨어요. 영자의 집은 저녁 8시인데도 불이 거의 꺼져 있었어요. 영자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홈쇼핑 채널을 돌리고 있었죠. 오늘의 특가 상품은 프리미엄 주방 세트입니다.
진행자가 신나게 떠들었어요. 주방 세트를 누가 쓴다고. 영자는 리모컨을 던졌어요. 며느리가 있었을 때는 주방이 항상 바빴는데 이제는 인스턴트 식품만 데워 먹었죠.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한 통, 된장 한 통, 계란 몇 개가 전부였어요. 태수는 언제 들어오는 거야? 폰을 들어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태수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어요. 어디야? 밥은 먹었어? 회사 근처 식당에서 먹었어요. 오늘 야근해야 해요. 또 매일 야근만 하네. 바쁘거든요. 먼저 주무세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영자는 빈 거실을 둘러봤죠. 다들 날 피하는 것 같아. 영자는 혼잣말을 했어요. 태수는 실제로는 회사 근처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죠. 아저씨, 여기 소주 한 병 더요. 손님, 벌써 세 병째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더 주세요. 태수는 소주잔을 비웠어요. 옆자리 손님이 말을 걸었어요. 손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별일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매일 이 시간에 여기 오시던데. 집에 안 가세요? 집이 불편해서요. 태수는 소주를 또 마셨어요. 무슨 일인데요? 이혼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엄마랑 같이 살아야 해요. 아, 그래서 집이 불편하시구나. 옆자리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돈은 아끼시네요. 혼자 자취하면 돈 많이 드는데. 돈 문제가 아니라 귀찮아서요. 집 구하는 것도 귀찮고. 태수는 계속 술을 마셨어요. 수정은 강남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수정아, 너 올케 언니랑 연락해? 아니, 연락 안 해. 뭐라고 연락해? 수정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빨대로 휘저었어요. 그래도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언니한테 좀 심했잖아. 심하긴 뭐가 심해. 나 그냥 사실대로 말한 것뿐인데. 사실이라고 다 말하는 게 아니잖아. 너 다른 사람들한테 그랬으면 진작에 손절당했어. 친구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 요즘 집에서 엄마랑 어때? 엄마, 맨날 우울해 하시지 뭐. 답답해 죽겠어. 수정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근데 네 엄마도 좀 그렇긴 하다. 며느리한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뭐가 심해? 시어머니가 며느리 좀 부리는 게 뭐가 문제야? 수정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친구들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주말 오후 서연은 정자와 함께 코엑스몰에 쇼핑을 갔어요. 엄마, 이 옷 어때? 서연은 밝은색 원피스를 들어 보였어요. 예쁘다. 한번 입어봐. 탈의실에서 나온 서연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우와, 우리 딸 완전 공주네.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이거 살래? 그래. 엄마가 사줄게. 아니야. 내가 살 거야. 내 돈으로. 서연은 신용카드를 꺼냈어요. 대리 승진하면 월급 오르잖아. 앞으로 엄마한테 용돈도 드릴 거야. 무슨 소리야? 네 돈 네가 써야지. 엄마, 나 이제 제대로 벌잖아. 엄마한테 효도할래. 두 사람은 웃으면서 쇼핑을 계속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수정이었죠. 엄마, 저기. 응? 누구? 수정이. 정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봤어요.
저 애구나. 피하자. 우리가 저쪽으로 돌아가자. 아니야. 괜찮아. 서연은 당당하게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수정도 서연을 발견했죠.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니, 오랜만이네요. 수정아, 잘 지냈니?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은 새로 산 쇼핑백을 들어 보였어요. 나는 쇼핑 좀 하느라고. 언니, 나 할 말이 있는데. 뭔데? 그때 일 때문에. 수정이 말을 꺼내려고 하자 서연이 손을 들었어요. 됐어. 그 얘기하려는 거면 안 들을래. 언니, 그래도. 수정아, 너 지금 사과하고 싶은 거야? 내가 언니한테 너무 심했어. 사과? 웃음래. 서연은 비웃었어요. 10년 동안 날 무시하고 비웃고 괴롭히더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언니 진심이야. 진심은 무슨. 네 엄마가 동네에서 욕먹으니까 너도 불편해진 거지? 수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알았어. 사과들었어. 근데 용서는 안 해. 절대로. 서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정자가 따라왔죠. 수정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언니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 같으면 울면서 괜찮다고 했을 텐데. 6개월이 지났어요. 서연은 회사에서 대리로 승진했죠. 축하합니다. 서연 대리님. 부서 전체가 박수를 쳤어요. 서연 책상 위에는 꽃다발과 축하 케이크가 놓여 있었죠. 어머,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받을 줄은. 당연하죠. 입사 6개월 만에 승진이면 회사 역사상 최초라고요. 동료들이 환호했어요. 대리님, 오늘 저녁 당연히 쏘시는 거죠? 물론이죠. 제가 다 살게요. 고기 무한리필 갑시다. 와, 역시 대리님. 회식 자리, 고깃집에서 동료들이 궁금해했어요. 대리님, 솔직히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인정받으셨어요? 서연은 소주잔을 들고 환하게 웃었어요. 비결요? 간단해요. 제 인생을 되찾았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10년 동안 남의 집 식모로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면서요. 동료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제 이름으로 살아요. 한서연으로요. 그게 전부예요. 와, 완전 멋있어요. 언니 최고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서연은 당당하게 소주를 원샷했죠. 영자는 동네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어요. 혈압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위험 수치입니다. 약 주세요. 그냥 약만요. 영자는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혈압약만으론 안 됩니다. 스트레스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셔야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약이나 주세요. 영자가 소리를 지르자 의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약 처방해 드릴게요. 근데 이러시다간 큰일 나십니다. 알아서 할게요. 거참 되게 말 많네. 영자는 처방전을 낚아채듯 받아서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확 늘어나 있었죠. 왜 나만 이렇게 늙어가는 거야? 영자는 거울을 노려봤어요. 다 서연이 그 애가 날 이렇게 만든 거야. 효부라더니 배은망덕한 것. 영자는 거울을 탁 치면서 중얼거렸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태수는 강남역 근처를 걷고 있었어요. 건너편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죠. 서연이었어요. 새로 산 듯한 고급 코트를 입고
동료들과 웃으면서 걷고 있었죠. 서연아, 태수가 소리쳤어요. 서연이 멈춰섰죠. 왜 불러? 뭐 좋게 헤어진 사이라고 아는 척 하고 싶니?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동료들 먼저 가 있어. 나 금방 갈게. 서연은 동료들을 보내고 태수 쪽으로 걸어왔어요. 뭐,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나 바빠. 너 요즘 잘 나가나 보네. 옷도 비싸 보이고, 네가 알 바 아니잖아. 그거 말하려고 불렀어? 아니, 그게 아니라. 태수는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많이 아프셔. 혈압도 높고. 그래서 네가 좀 찾아뵙고 그러면 안 될까? 서연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너 지금 장난해? 내가 왜 그 집에 가? 그래도 시어머니셨잖아. 같이 산 정이라는 게 있잖아. 정, 너는 앞으로도 다른 여자 절대 만나지 마.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고생시킬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효도하고 싶으면 네가 직접 효도해. 서연은 크게 웃었어요. 그 긴 세월 하녀 부리듯 하고 손님들 앞에서 무시하고 매일 아침 쪼아대던 게 정이야? 그건 엄마가 원래 성격이 좀 그래서. 원래 성격? 그럼 나보고 참으라는 거야? 너희 엄마 성격은 네가 받아주고 살아.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태수야, 똑바로 들어. 나 다시는 너랑 마주치고 싶지도 않아. 절대로. 돌이켜 생각해보면 너랑 같이 살면서 흘러가 버린 내 인생이 너무 아까워. 서연아, 그래도 앞으로 길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 제발 부탁이야. 서연은 돌아서서 동료들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태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였어? 차갑네. 서연은 집에 돌아와서 정자와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엄마, 오늘 태수 봤어. 또, 그 인간이 뭐래? 자기 엄마가 아프다고 나보고 찾아가래.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정자가 치킨을 들던 손을 멈췄어요. 네가 뭐라고 했어? 당연히 거절했지. 내가 왜 그 집에 가? 안 그래? 잘했어. 당연하지. 정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너는 그 집이랑 아무 상관없어. 알았지? 당연하지. 나 이제 완전 남이야. 두 사람은 치킨을 먹으면서 웃었어요. 토요일 오후 영자는 친척 모임에 나갔어요. 6개월 만이었죠. 어머, 영자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다들 잘들 있었지? 영자는 억지로 웃으면서 자리에 앉았어요. 한 친척이 바로 물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혼했다면서요? 그렇게 됐어요. 우리 아들만 불쌍하게 되었지 뭐. 어머,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냥 성격이 안 맞았어요. 며느리가 성격이 이해심도 없고 영자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러자 옆에 앉은 친척이 날카롭게 쏘아붙였죠. 안 맞았다기보다 시어머니가 그러면 어느 며느리가 그걸 견뎌? 내 딸이 시집가서 그런다고 생각해봐. 그건 또 못 참을걸? 뭐라고요? 이 여편네가 말이면 단 줄 알아? 영자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여기 뭐 누구 하나 모르는 사람 있어?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요. 그건 오해라니까 그러네. 오해는 무슨 며느리 그렇게 부려먹고 막말 퍼부어 대더니
내가 언젠가는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언제 막말을 했다고 그래. 그건 농담이었다고요. 농담이면 며느리가 생일날 이혼 서류를 줬겠어요? 이제 정신 좀 차려요.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사네. 친척들이 일제히 영자를 쳐다봤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10년을 참았다는데. 맞아요. 저 같으면 1년도 못 참았을 거예요. 영자는 벌떡 일어났어요. 저 먼저 가볼게요. 남의 집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들 떠들어대지 말아요. 벌써요? 밥이라도 먹고 가세요. 배 안 고파요. 에이, 왜 이래요? 앉아요. 싫어요. 당신들 내 말은 하나도 안 듣잖아요. 영자가 소리를 지르자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당신들은 서연이 말만 믿고 내 말은 왜 안 믿어요? 영자 씨, 진정해요. 진정은 무슨,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며느리한테 음식 좀 시켰다가 이게 무슨 꼴인지. 영자는 가방을 집어들고 식당을 뛰쳐나갔어요. 뒤에서 친척들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러니까 며느리가 도망간 거지. 자업자득이야, 자업자득. 영자는 길을 걸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야? 왜? 하지만 아무도 영자의 편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동네는 이미 소문으로 가득했고 모두가 서연 편이었으니까요. 1년 반이 지났어요. 태수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와 재혼했어요. 새 아내 민지는 35살 변호사였죠. 결혼식 날 영자는 민지를 처음 봤어요. 어머, 며느리 왔네. 인사 먼저 하는 거 아니야? 민지는 영자를 쳐다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저 바쁜데요. 하객들 인사 먼저 받아야 해요. 뭐, 지금 시어머니한테? 네. 급한 거 먼저 하는 게 상식 아닌가요? 민지는 태연하게 돌아서서 하객들한테 갔어요. 영자는 입이 떡 벌어졌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결혼 후 첫 명절, 민지는 친정에 먼저 갔어요.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을 먼저 가? 시댁이 먼저지. 영자가 전화로 소리쳤어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더 많으시거든요. 당연히 먼저 가야죠. 그래도 시댁이 먼저지. 아니에요. 나이 많은 분이 우선이에요. 저녁에 갈게요. 뚝. 민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영자는 폰을 집어던졌죠. 저게 며느리야? 완전히 버릇이 없잖아. 저녁 8시 민지와 태수가 도착했어요. 어머님 왔어요. 민지는 대수롭지 않게 인사했어요. 이제 와. 명절 음식 다 식었어. 그럼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되죠. 뭐? 지금? 네. 저 배고픈데 밥 주세요. 민지는 태연하게 거실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영자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죠. 저게 사람이야? 한 달 후, 영자는 민지한테 부탁했어요. 며느리, 내일 나 병원 가는데 같이 가줄래? 안 돼요. 내일 회사 중요한 재판 있어요. 재판이 시어머니보다 중요해? 당연하죠. 제 커리어인걸요. 민지는 노트북을 보면서 대답했어요. 어머님, 택시 타고 가세요. 돈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예요? 혼자 못 가세요? 민지는 고개도 안 돌리고 말했어요. 영자는 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어요. 서연이는 그래도 착했는데 저 여자는 완전히. 같은 시기 수정은
대기업 부장 아들과 결혼했어요.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친절했죠. 수정 씨, 우리 며느리 되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며느리, 왜 아직도 안 일어났어? 시어머니가 새벽 5시에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님, 지금 5시인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 주말인데요. 주말이면 뭐해? 일어나서 밥 차려. 수정은 억지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이게 뭐야? 결혼 전이랑 완전 다르잖아. 아침 식사 후 시어머니가 또 지시했어요. 며느리, 오늘 대청소 해야겠어. 어머님, 저 오늘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요. 친구는 무슨, 시집 왔으면 시댁일이 먼저지. 하지만 일주일 전에 약속했어요. 그럼 취소해. 당장. 시어머니는 소리를 질렀어요. 수정은 눈물을 참으면서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죠. 미안, 오늘 못 갈 것 같아. 한 달이 지나자 수정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친정 엄마한테 전화했죠. 엄마, 나 힘들어.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날 맨날 부려먹어. 새벽부터 밤까지. 영자는 폰을 꽉 쥐었어요. 뭐? 우리 딸을 뭘로 봐? 엄마, 나 못 살겠어. 하녀 같아. 당장 집 나와. 엄마, 그럼 이혼이야. 이혼해. 그런 집에서 살 필요 없어. 영자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영자는 수정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연타했죠. 누구세요? 수정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저 수정이 엄마예요. 나와보세요. 어머, 사돈 어른.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 우리 딸 괴롭히는 거 다 알아요. 영자가 소리쳤어요. 괴롭히다니요? 며느리 교육 제대로 하는 거죠. 며느리 교육? 새벽 5시에 깨워서 밥하게 하는 게 교육이에요? 당연하죠.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 되죠. 수정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우리 딸 하녀 아니에요. 하녀요? 며느리 역할 하는 거죠. 역할은 무슨,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야죠. 영자가 고함을 질렀어요. 그때 수정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사돈 어른 웃기시네요. 사돈 어른도 며느리 똑같이 부렸다면서요? 뭐라고요? 동네에 다 소문났어요. 며느리 괴롭혀서 생신날 이혼 서류 받았다고요. 영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뭐예요? 사돈 어른은 되고 저는 안 돼요? 우리 딸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다 똑같은 며느리인데요. 수정 시어머니는 팔짱을 꼈어요. 사돈 어른 며느리는 이혼했잖아요. 우리 며느리도 이혼시킬까요? 감히, 내 귀한 딸을. 감히는 뭐예요? 사돈 어른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영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우리 집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요. 문이 쾅 닫혔어요. 영자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내 딸 어쩌나.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거울을 봤어요. 눈물 자국이 얼굴에 가득했죠. 같은 날 저녁, 민지가 늦게 들어왔어요. 며느리, 지금 몇 시인데 들어와. 회식했어요. 피곤하니까 내일 얘기해요. 민지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영자는 거실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상전이 따로 없네. 영자는 중얼거렸어요. 1년 후
서연은 해외 지사장으로 발령받았어요. 출국 전날 정자와 저녁을 먹었죠. 딸아, 외국 가서도 잘 지내야 한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이제 잘 살잖아. 그래.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정자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혼 안 했으면 지금 이렇게 못 살았을 거야. 맞아. 최고의 선택이었어. 요즘은 이혼이 흠이 아니야. 서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서연은 차창 밖을 봤어요. 이제 나는 한서연이야. 내 이름으로 사는 한서연.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서연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날아갔죠. 같은 시각, 영자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태수는 민지한테 휘둘리며 살고, 수정은 시댁에서 고생하며 살고 있었죠. 아이고, 내 팔자야. 5년 후 에필로그. 서연은 해외 지사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본사로 돌아왔어요. 임원으로 승진했죠. 수정은 결국 이혼했어요. 시집살이를 못 견뎌서요. 영자는 수정한테 말했어요. 이혼은 잘한 거야. 그 집에서 살 필요 없어. 엄마, 근데 서연 언니한테는 왜 그랬어? 그 얘길 뭐하러 꺼내.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태수는 민지와도 결국 이혼했어요. 민지가 먼저 이혼 서류를 냈죠. 당신 가족 때문에 못 살겠어요. 영자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어느 날 영자는 거리에서 서연을 봤어요. 고급 차에서 내리는 서연은 너무 당당하고 아름다웠죠. 서연아. 영자가 불렀지만 서연은 듣지 못했어요. 아니, 들었지만 모르는 척 했어요. 서연은 미소 지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영자는 그 뒷모습을 아쉬운 듯 바라봤죠. 하지만 서연은 이미 저 멀리 가버렸어요. 영자가 닿을 수 없는 곳으로요. 그 집 며느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저도 제 생일을 되찾았으니까요.